평생 한 개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창업. 하지만 박지웅 대표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개 이상 창업에 성공하며 스타트 업계에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30대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사업 역량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지금의 박지웅을 만든 첫 선택의 순간. 그 당시 그 어린 나이에는 그게 굉장히 약간 스스로 억울했던 것 같아요. 큰 느낌으로 다가왔죠. 저한테는 큰 변곡점이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포항공과대학교에 진학. 하지만 인생의 첫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포항공대가 들어가 보니까 한 학년이 300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300명 1학년 신입생 중에 거의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 과학고 졸업생들이에요. 교수님이 분명 한 1에서 3까지만 가르쳐 줬는데 숙제를 4랑 5를 내도 얘네들 다 하는 거예요. 교수님 안 가르쳐 줬는데도. 아, 진짜 천재적인 애들이라는 게 이런 애들인가? 또 지는 건 또 싫은데. 늘 잘해왔던 그였기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성공의 길. 하지만 그 시작 앞에서 인생의 패배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실력 차이를 실감할수록 열등감은 한층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제가 계속 만약 공학을 하면 얘네들이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다른 탈출구를 이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공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진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학업에 몰두하던 동기들과 달리 그는 또 다른 탈출구를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학기 때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진짜 방에서 나온 적을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틀어박혀서 나는 뭐 해 먹고 살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직업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일까? 근데 그때 마침 알게 된 게 외국계 경영 컨설팅 회사랑 외국계 투자은행 이 두 개가 소위 돈을 제일 잘 번다더라. 부의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파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인생 역전의 기회. 평범한 실력을 가진 공학도와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만날 수도 있는 경영학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 직업을 가져보면 되겠다,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했죠. 1학년 2학기 때 하게 된 것 같아요. 소위 맨 땅의 헤딩이었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즉시 독학으로 경영학 공부에 매진. 포항공대 최초로 경영 동아리까지 창설해 경영학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한 어학연수나 이런 것도 안 갔거든요. 해외여행조차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인턴십을 6번 했어요, 제가. 정말 학점은 최소한으로만 방어하고 계속 동아리 활동하고 그 경영 쪽 공부하고 그쪽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흡사 기계처럼 공부하는 매일의 연속, 매일의 노력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독하고 좀 치열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박지웅 대표는 그냥 서울로 가서 막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직접 만나고 뭔가 되게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쌓은 지식을 저희 동아리에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러면서 좀 선구자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빡센 선배였던 것 같아요. 뭐 공모전 하면은 뭐 이렇게 방에다가 각자 시간표를 다 적어놓고 수업 없는 시간에는 무조건 동방에 와서 공모전 준비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거의 뭐 독재자에 가까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 취업의 문턱에서 또 한 번의 좌절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당시 공대 출신으로서 경영업계로의 진출이 쉽지 않았던 것.
제가 인턴 6번 중에 첫 3번을 다 컨설팅 회사에서 했거든요. 저는 공대생이니까 저희 학교 선배들 중에도 컨설팅 회사에 간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 자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정말 눈물겨운 노력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작성한 레주메조차도 어떤 선배가 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기회의 문이 좁으면 좁을수록 독한 언도독 정신을 발휘. 결국 어렵게 기회를 잡았지만 현실의 쓴맛까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 뭐 회사 아들 뭐 이런 애들 그냥 와서 앉아 있으니까 아 이게 뭔가 페어하진 않는 것 같다. 게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급등락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록을 양산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10월 24일에 천선 아래로 설상가상, 취업을 앞두고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국내 고용시장 역시 큰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동등한 출발선에서 할 수 있는 종류의 직업군, 맨손 맨발로 그냥 싸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직업군은 없을까? 이공계 베이스로 할 수 있는 투자업 중에는 벤처캐피탈이 가장 유력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기술 베이스나 이런 회사들 이제 투자하는 직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나마 이공계 출신에게 문이 열려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2008년 말 28살 어린 나이에 벤처캐피탈 회사에 취업 성공. 투자 분야에 전혀 경험 없는 사회초년생을 채용한다는 것은 당시로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산업에 투자를 과연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과제를 줬었고요. 대학생으로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예비 후보 투자 기업들을 몇 개 나열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 성실성의 상당 부분을 정보를 습득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 인턴을 제외하고 20대 인력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직접 들어온 거의 최초의 케이스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40대 초반이 뭐 회사 막내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뭐냐면 삼성전자나 현차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 그래서 납품이 확정됐으면 투자하고 납품이 확정 안 됐으면 투자 안 하고 그런 투자가 많았어요. 당시 투자 캐피탈의 흐름은 제조업 분야에 몰려있던 상황. 무경험의 신입 투자가가 다수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 투자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게 2008년 말 정도부터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한국 벤처캐피탈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바뀌는 그 시초였어요. 이때부터 한국에 아이폰 3GS가 출시돼요. 페이스북의 한국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이메일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모바일과 소셜 네트워크의 깜짝 등장.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서비스, 또 디지털 컨텐츠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뭔가 그 원래 업계에 계시던 분들이 하던 투자랑은 너무 결이 다른 쪽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보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연히 운 좋게 그 타이밍에 제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제일 컸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눈여겨본 그의 안목은 적중했습니다. 모바일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의 연이은 투자 성공. 1등 소셜 커머스 원스톱. 2009년에 제가 톤에 투자를 했고 2010년에 팀에 투자를 했고 12년에 배달의 민족에 투자를 했었어요. 이거 세 개가 이제 저한테는 저의 시그니처 딜이거든요. 투자회사에서 수석 투자심사역으로 근무한 약 4년 동안 30여 개의 투자 결정을 유치, 약 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담당하며 세간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워낙 좀 독특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젊은 친구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특히 투자한 회사들의 연이은 M&A 성공으로 그는 업계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성공한 투자가로 평가받게 됩니다. 창원은 특히 투자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그 글로벌 회사에 M&A를 했거든요. 초대형 건으로, 그러니까 무슨 경제신문 1면에 나는 그런 건을 이제 제가 투자를 했었다 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처캐피탈의 일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대부분 공부예요.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 그 창업자의 사업 모델을 내가 이해하려면 공부해야 되고, 그거를 파트너 임원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설득하려면 또 내가 공부해서 설득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첫 직장에서부터 이 학습하는 것 자체가 자리가 잡혀 있었고요. 꾸준한 분석과 학습만이 성공의 제일 큰 비결이라는 소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이 작은 습관이 나비 효과가 되어 그의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오늘도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놓치지 않는 박지용 대표.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내기 위한 그만의 학습 루틴입니다. 요새 해외에서 각광받는 어떤 분야의 회사가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벤처캐피탈들로부터 펀드레이징을 했다. 요새 시장 상황을 반영한 거다. 아니면 거품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그냥 외신 기사입니다. 계속해서 학습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집증적인 집착이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트렌드에 민감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투자가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 중인 박지용 대표.